서울의 밤, 모순된 아름다움. 서울의 밤은 모순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강남대로 위로 반짝이는 네온사인 불빛들이 젖은 도로에 반사되며 고요한 빛 속에서 외롭게 떠도는 빛의 조각처럼 보였다. 이 도시는 결코 완전히 잠들지 않는다. 그러나 자정이 지나면 북적이던 거리는 점차 조용해지고 그 자리에 공허함과 외로움이 스며든다. 손흥민은 후드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얼굴을 어둠 속에 숨겼다. 그의 발걸음은 고요한 거리에 잔잔한 메아리를 남겼다. 차가운 이슬비가 공기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이 순간이 편안했다. 오늘 밤, 극심한 압박 속에서 치른 경기 후 그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드문 순간을 맞이했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오직 그와 텅 빈 거리, 그리고 빗소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평범한 순간을 찾아서 경기는 그의 삶이었다. 슈팅, 몸싸움, 함성 소리, 그리고 수백만 명의 팬들이 주는 엄청난 압박감. 모두가 경기장에서 빛나는 손흥민을 보지만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이런 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은 밤, 축구 전설이 아닌 그저 한 명의 인간으로 남고 싶은 밤. 갑자기 허기가 밀려왔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지 꽤 오래되었다. 그의 시선이 빠르게 스쳐 지나간 패스트푸드 가게들. 소란스러웠다. 그는 원하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건 단순한 한 가지. 조용한 공간. 멀리, 작은 골목 안쪽에서 깜빡이는 간판이 보였다. 한강식당. 오래된 작은 식당. 하지만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온기가 느껴졌다. 줄을 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문을 밀었다. 딸랑. 작은 종소리가 울리며 새로운 손님의 방문을 알렸다. 따뜻한 공간, 그리고 불청객. 식당 안은 따뜻하고 조용했다. 몇몇 손님들이 묵묵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다. 누구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카운터 안쪽에서 한 여자가 돌아섰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그에게 머물렀다. 유하나, 단정하게 묶은 머리,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식당 직원. 그녀는 축구에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모를 리 없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그녀는 흥분하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오세요.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를 조용한 구석자리로 안내했다. 조명이 은은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자리. 작은 배려였지만 그는 고마웠다. 메뉴를 펼치려던 순간 갑자기 식당 안의 고요함을 깨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저거 손흥민 아니야. 위협적인 시선들. 카운터 쪽에서 들려온 거친 목소리. 백준혁. 테이블에 기대어 앉아있던 그는 빈 소주병을 옆으로 밀며 비웃었다. 그 옆에는 최민기. 언제나 시비를 걸기 좋아하는 인간이었다. 유하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동네에서 사고만 치는 문제적 손님들. 손흥민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메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최민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일부러 걸음을 무겁게 내디디며 다가왔다. 쿵. 바닥에 떨어지는 소주병. 유리 조각이 산산이 부서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이봐, 유명한 축구선수면 인사라도 해야지. 손흥민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익숙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최민기는 비웃으며
발로 의자를 밀었다.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우리랑 같은 공간에서 밥 먹는 게 기분 나쁘냐? 유하나는 손에 쥔 행주를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손흥민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그 순간 백준혁이 천천히 술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쏟았다. 손흥민의 테이블 위로, 그리고 메뉴 위로. 투독. 술이 번졌다. 몇 방울이 그의 옷에 튀었다. 얼어붙은 공기. 식당 안이 얼음처럼 고요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다. 찬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유하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손흥민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메뉴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의 손끝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비구름 폭우가 내리기 전의 정적. 밖에서는 빗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지며 빗소리가 조용한 식당 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하지만 내부의 분위기는 지나치게 팽팽했다. 주위 사람들의 무거운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였다. 손흥민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백준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매서웠지만 동시에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백준혁은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리며 몸을 뒤로 젖혔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도발적이었다. 오, 눈빛 좀 봐, 애무섭네. 그는 무심한 척했지만 사실 손흥민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에 내심 불편함을 느꼈다. 최민기는 그 분위기에 장단을 맞추며 크게 웃더니 일부러 손흥민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두 손을 짚고 힘을 주어 눌렀다. 우리랑 말이라도 좀 섞어봐. 토트넘에서 돈 좀 많이 벌었지. 여기 한턱 쏴야 하는 거 아니야. 손흥민은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냅킨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옷에 튄 술을 닦아냈다. 그의 동작은 느긋했다. 하지만 그 태연함이 오히려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백준혁은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손흥민처럼 겁먹지 않는 사람을 싫어했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 마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 순간 백준혁은 갑자기 손을 뻗어 손흥민의 옷깃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아, 우리 무시하는 거냐? 순간 공간이 얼어붙은 듯했다. 유하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그만하세요.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말을 신경 쓰지 않았다. 폭발의 순간. 손흥민은 천천히 손을 올려 백준혁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리고 가볍게 힘을 주었다. 아주 미세한 힘이었지만 백준혁은 즉시 깨달았다. 그의 손가락 끝이 저릿하게 마비되며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한 눈빛을 유지한 채 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놓아. 단 두 글자. 하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힘이 담겨 있었다. 백준혁은 이를 악물고 더 세게 움켜쥐려 했지만 손목이 마치 쇠로 된 틀에 갇힌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단 몇 초 뒤 손흥민이 그의 손목을 강하게 튕겨내자 백준혁은 중심을 잃고 뒷걸음질 쳤다. 최민기가 재빨리 끼어들며 주먹을 날리려 했다. 그러나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강한 힘이 그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도 깨닫지 못한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저 손흥민의 여전히 침착한 눈빛만이 보일 뿐이었다. 낙엽 멈춰버린 공기. 몇몇 손님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도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유하나는 주먹을 꼭 쥔 채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백준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더니 손흥민의 얼굴 가까이에서 낮게 속삭였다. 이거 후회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는 거칠게 의자를 걷어차며 식당 밖으로 나갔다. 문이 요란하게 닫히자 남겨진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비구름 폭풍 전야.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유아나는 왠지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묻는다. 괜찮아요. 손흥민은 그녀를 올려다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괜찮아요. 그러나 유아나는 믿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백준혁은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 그는 절대 자신이 당한 굴욕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유아나는 손에 쥔 냅킨을 꽉 움켜쥐었다. 불안한 시선으로 손흥민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다.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저 그는 이런 폭풍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번개구름 다가오는 어둠. 밖에서는 백준혁과 최민기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둘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백준혁은 이빨을 꽉 깨물며 손에 쥐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내던졌다. 이 자식 그냥 안 놔둬. 최민기는 아직도 넘어졌을 때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지만 갑자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모시는 형님한테 연락하면 어떨까? 백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민기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빗줄기가 더욱 굵어졌다. 고압 서울의 밤하늘에 천둥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진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이 다가오다. 비는 점점 거세게 내렸다. 한강 식당의 유리창을 따라 빗물이 길게 흘러내리며 노란 가로등 불빛을 반사했다. 식당 안의 공기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유아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카운터 뒤에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표정.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남자는 결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수많은 긴장된 경기들에 익숙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는 축구장이 아니었다. 여기는 서울이었다. 그리고 백준혁 같은 인간들은 단순히 말싸움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유아나는 입술을 깨물고 천천히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손씨, 진짜 괜찮아요. 손흥민은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는 그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았고 손에 쥔 행주를 더욱 꽉 쥐었다. 백준혁,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손흥민은 가볍게 웃었다. 알아요. 하나는 순간 멈칫했다. 놀람도, 걱정도 없는 태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이 남자에게서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를 느꼈다. 그동안 그녀가 만나왔던 남자들은 분노하거나 최소한 두려움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치 이런 일쯤은 처음이 아닌 것처럼. 바깥 폭풍이 몰려오다. 가까운 골목 어귀. 백준혁과 최민기는 이미 문을 닫은 한바, 바어의 처마 밑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굵은 빗방울이 머리카락과 옷을 적셨다. 백준혁은 담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 자식. 그냥 냅둘 거야. 최민기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우리가 직접 손대기엔 조금 빡세지 않을까?
대신 그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내 익숙한 번호를 찾기 위해 화면을 스크롤했다. 백준혁은 그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설마. 민기는 조용히 웃으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렸다. 우리 청룡파 형님이 관심 가질 만한 일이잖아. 백준혁은 순간 머뭇거렸다. 청룡파를 끌어들이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까 손흥민에게 손목이 잡혔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 앞에서 무력하게 짓눌렸던 굴욕감. 사람들 앞에서 당한 치욕.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그는 최민기를 바라보며 눈빛을 가다듬었다. 좋아. 연락해. 다시. 식당 경고의 말들. 식당 안.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유아나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팔짱을 끼고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이해가 안 가요. 손흥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한쪽 눈썹을 살짝 올렸다. 뭐가요? 왜 가만히 있어요? 그냥 조용히 떠나면 되잖아요. 백준혁 같은 사람들은 절대 포기 안 해요. 손흥민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도망칠 필요 없어요. 단순한 한마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유아나는 그의 말투에서 강한 확신을 느꼈다. 순간, 그녀는 온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다. 이것은 끝없는 전투와 압박 속에서 단련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신념이었다. 두려움조차 무의미해질 정도로. 그러나 그것은 곧 그에게 후퇴할 길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유아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뭘 겪어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서울의 어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어요. 손흥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눈빛이 살짝 부드러워졌다. 그녀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이해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가볍게 미소 지었다. 알고 있어요. 유아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손흥민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폭우 속의 기운.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다. 마치 하늘조차도 이 도시를 스며드는 불안감을 함께 느끼는 듯했다. 차가운 바람이 좁은 골목을 휘감으며 습한 흙냄새와 도로의 고인 빗방울을 휩쓸어갔다. 한강 식당 앞,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 한 대가 주차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그러나 아무도 바로 내리지 않았다. 오직 헤드라이트의 불빛만이 젖은 도로를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차 안에서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천천히 연기를 내뿜었다. 그는 이상호, 청룡파의 주요 행동대원 중 하나였다. 백준혁의 부름을 받고 오늘 여기로 처리를 위해 온 것이었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대어 앞에 있는 식당을 바라보았다. 그냥 한 놈 처리하는 거지. 대단할 것도 없네. 그의 옆자리에서 정우식, 심지어 조폭들조차 피하는 악명이 높은 자 비웃듯 말했다. 그놈이 단순한 놈이 아니래. 손흥민이라고. 축구 선수래. 이상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담배재를 털어냈다. 축구 선수가 싸움을 할 줄 안. 정우식은 어깨를 으쓱였다. 몰라. 하지만 백준혁이 제대로 처발렸다고 하더라. 차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이상호는 코로 거칠게 숨을 뱉으며 조용히 웃고는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다. 좋아. 그러면 한번 시험해보지. 그는 문을 열고 내렸다.
정우식과 4명의 남자가 그를 따라 조용히 움직였다. 모두 검은색 옷을 걸친 채 그림자처럼 걸어갔다.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식당 앞마지막 경고. 유아나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설명이 되지 않는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빗방울이 흐르는 유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들이 식당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손씨. 손흥민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단 한순간 그는 상황을 바로 이해했다. 그는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유아나는 다급히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하게 떨렸다. 부탁이에요. 나가면 안 돼요. 손흥민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미소는 오만한 자신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한 수용이었다. 마치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싸움을 너무 많이 겪어온 사람처럼. 유아나는 순간 목이 메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그녀는 손흥민이 안쓰러웠다. 그녀는 깨달았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너무 많은 압박과 도전에 맞서야 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그에게는 그저 일상의 일부일 뿐이었다. 대면. 식당 문이 열렸다. 이상호가 가장 먼저 들어왔다. 그 뒤를 이어 정우식과 4명의 남자가 뒤따랐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식당 안의 손님들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조용히 식사를 마치거나 슬며시 자리를 떴다. 유아나는 침을 삼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상호는 식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손흥민을 바라보며 가볍게 웃었다. 축구 선수 맞지? 손흥민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상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도를 단숨에 읽어냈다. 정우식이 옆에서 비웃으며 말했다. 야, 공 차는 놈이 주먹 싸움을 하면 어떤지 한번 볼까? 그들은 웃었지만 그 눈빛은 결코 장난이 아니었다.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손흥민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여기서 싸울 필요 없어요. 이상호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밖에서 할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 걸음 걸어 나갔다.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유아나는 심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손씨. 그러나 그는 이미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비 속으로 걸어 나갔다. 그 뒤를 따라 그림자들이 조용히 움직였다. 비가 그들을 집어삼켰다. 폭풍 전야. 이상호가 걸어 나오며 담배를 꺼냈다. 강한 바람 속에서 손을 가려 라이터를 켰다. 이건 간단한 일이야. 그는 연기를 내뱉으며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냥 무릎 꿇고 사과하면 돼. 그러면 오늘 밤 여기서 끝낼게. 정우식이 옆에서 비웃었다. 그렇지. 너무 어렵진 않지 않나? 손흥민은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단 한순간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후드를 벗었다. 그리고 간단한 옷차림이 드러났다. 비는 계속 내렸다. 무거운 빗방울이 서울의 차가운 도로 위로 떨어졌다.
골목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며 습기와 함께 무거운 긴장감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손흥민은 어두운 골목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이상호, 정우식, 그리고 청룡파의 4명이 있었다. 그들은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주변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다만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상대방의 무거운 호흡 소리만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이상호가 눈을 가늘게 뜨며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땅에 던졌다. 그리고 발로 지식였다. 마지막 기회를 줄게.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며 턱으로 바닥을 가리켰다. 무릎 꿇고 사과하면 여기서 끝내주지. 정우식이 비웃으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손흥민은 조용히 이상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람이 싸워야 할 때가 있고 피해야 할 때가 있죠. 이상호는 비웃었다. 마치 그가 겁을 먹고 있는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때 손흥민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칼날처럼 어둠을 가르는 듯한 시선이었다. 지금은 피할 때가 아니네요. 정우식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손흥민이 발을 가볍게 옮기며 중심을 바꿨다. 폭발 첫 번째 움직임 번개처럼 빠르게. 이상호가 반사적으로 주먹을 뻗었다. 그러나 손흥민은 몸을 살짝 틀어 그 공격을 간발의 차로 피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팔뚝으로 이상호의 팔을 세게 쳐냈다. 균형이 무너지는 단 한순간. 손흥민은 몸을 회전시키며 번개 같은 속도로 그의 왼쪽 옆구리를 향해 강력한 킥을 날렸다. 고압 쿵. 엄청난 충격에 이상호가 뒤로 날아가 벽에 부딪혔다. 그는 몸을 숙이며 입을 벌렸지만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정우식의 얼굴에 경악이 스쳤다. 뭐야, 이 자식. 그러나 그는 놀랄 시간조차 없었다. 손흥민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켓 전투 개시. 양쪽에서 2명의 부하가 달려들었다. 왼쪽의 녀석이 주먹을 날렸지만 손흥민은 몸을 숙여 피하고 동시에 다리를 휘둘러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오른쪽의 녀석은 재킷에서 쇠파이프를 꺼내 휘둘렀다. 고압 손흥민이 막아냈다. 쇠파이프가 그의 팔뚝을 강타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났을 뿐 즉시 몸을 돌려 정교한 펀치를 상대의 턱에 꽂아 넣었다. 폭발 퍽. 상대는 그대로 쓰러졌고 의식을 잃었다. 빗속의 전장. 4명의 부하가 모두 쓰러졌다. 정우식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는 침을 삼키며 가슴속 깊이 두려움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이 상대는 결코 얕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상호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고통으로 창백해져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며 손흥민을 노려보았다. 너.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졌다는 것을. 손흥민은 그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나 천천히 돌아서서 빗속을 걸어갔다. 그의 호흡은 여전히 고르고 손끝조차 떨리지 않았다. 이런 상대를 상대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멀리서 지켜보는 그림자. 골목 어귀, 어둠 속에서 백준혁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싸늘했고 두 손을 꽉 쥔 채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정우식과 이상호는 손흥민을 막지 못했다. 청룡파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돌아온 식당. 손흥민이 한강식당으로 들어섰다. 그의 옷은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여전히 침착했다. 유하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곁으로 달려갔다. 손씨, 괜찮아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는 그의 손을 보고 눈을 떼지 못했다. 옅은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가슴이 저려왔다. 상처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 때문이었다. 그 안에는 승리의 기쁨도 자부심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을 뿐.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이 마주해야 하는 어둠이 있다는 것을.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유하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